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여러분의 이야기 큐레이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희생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의 선행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숨겨진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이제 꽤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거만하고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마치 큰 소리로 나를 봐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사실 멀리서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계의 주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더 이상 나르시시즘을 외현적과 내현적 두 가지 순수한 유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상황에 따라 외현적인 모습과 내현적인 모습을 오간다고 봅니다. 즉, 늘 자신을 과시하던 사람도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숨어들고 조용히 자신을 비하하던 사람의 내면에도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동일한 욕망, 즉 타인의 관심과 찬사라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모, 지능, 재능, 카리스마와 같은 선천적인 무기가 부족하거나 다른 정신적 문제로 인해 대놓고 자신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내연적 상태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교묘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역전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대신 매우 강력하고 지배적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빛을 반사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에서는 의사의 아내를 프라우 독토어, 즉 의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곧 그녀 자신의 지위가 되는 것이었죠. 한국의 과거에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나는 검사 부인이야.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사야라며 마치 자신의 성취인 양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과 같습니다. 역전된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의사 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파트너가 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가 받는 관심과 찬사를 자신의 것인 양 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친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단언컨대 이들이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랑이 많으며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회운동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하는 NGO 활동가, 혹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은 매우 과시적이고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됩니다. 그들은 SNS에 자신의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전시하며 선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정보의 90% 이상을 사실 확인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나타나 저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인류를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유된 환상 속으로 들어가 쉽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존경받는 구루, 사회적 지성인, 자선 사업가의 탈을 쓴 채 거액의 돈을 모아 사라지는 사기꾼이 되거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도들을 학대하는 성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존경받는 인물들, 심지어 마더 테레사 같은 인물조차도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행동이 대중의 인정을 갈망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반드시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문 닫힌 방 안에서 조용히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관대한 행동을 하든 반드시 SNS를 통해 떠들썩하게 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현대사회의 인플루언서 문화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득을 숨기지 않는 인플루언서와 달리 이들은 순수한 선함과 희생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교활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자 사실상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피해자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엄청난 과대망상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차별하고 무시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음모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교수님이 나를 질투해, 내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상사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동료들이 나를 시기해서 내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종이형 방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조직, 동료,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애완견까지 탓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우월함을 시기하여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비극적인 서사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접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사이코패스와 사디스트의 성향을 함께 가진 마치 만화 속 악당처럼 노골적입니다. 우리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그들의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사회적,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 그 자체처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사진이나 이메일을 보여주었을 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단 3초에서 30초 만에 간파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불쾌한 골짜기 반응, 즉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려 애쓰는, 즉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극도로 능숙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가 우월감이라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자신의 불안감 감소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시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잠재적으로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이들은 분노 또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은근히 방해하고 당신의 평판을 서서히 깎아내리며 당신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의 독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당신을 파괴하려는 핵폭탄이라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은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방사능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그가 배우자이든 가족이든 피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아마도 관계 초반에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단몇 초 만에 느꼈던 그 쎄한 느낌,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할수록 당신도 그들을 닮아갑니다.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결국 당신의 정체성마저 그들에게 흡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른 학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가 당신 삶의 일부를 공격한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겨냥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라는 독립적인 개체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부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 영혼 말살에 가깝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당신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그 관계를 떠날수록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알아차리는 지혜,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